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권충현 과장과 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?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은 이슈 불확실성 소멸 전 눈치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FOMC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, 요게 이제, 어쨌든 FOMC가 열리고 나면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동폭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전까지 어떤 눈치 보기 장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일단은 FOMC 같은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.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온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런 이슈를 좀 써봤고요.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을 한 이후에 금요일 날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왔습니다.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고요. 그리고 이틀간 반등폭이 한 5% 정도 됐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67억 그리고 기관이 284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83억 그리고 기관이 113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끌어내리는 이런 경향이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종목별로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. 종목별로 좀 따로 움직인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한 하루였습니다. 네.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한 20%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네. 그러면서 중소형주 화장품 종목군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여주는 좀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. 반면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또 한 20% 정도 또 상승을 오히려 반대로 해주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또 앞으로 한 2, 3일 정도 FOMC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네,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을 보면은 또 수급이 상당히 위축된 점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. 그렇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쪽에서 27거래일 연속 셀코리아 매도세가 나왔단 말이에요. 이제 이번 주에 이 빅이슈를 앞두고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네, 일단은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이 조금씩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시장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은 이제 좀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눈치 보기가 좀 더 치열해지긴 하겠지만 이제는 좀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 모두 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소진된 상황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27일째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있고요. 기관 요 근래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간의 매도세에 비하면은 크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은 또 주말에 또 굉장히 좀 좋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. 3년간 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. 굉장히 좀 많은 좀 경기 부양책입니다. 그럼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. 이번에 FOMC 불확실성 소멸이 된다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야 될 지금 상황이긴 해요. 지금 8월에 산업 생산도 보니까 시원치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 쭉 흐름을 봤을 때 아까 원수경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좀 더 이상 팔 물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좀 내놓고 파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바닥까지 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감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시장 대응은 이제 오늘 우리 주제는 FOMC 이전까지는 좀 아무래도 시장 위축이 될 것이다. 그러면 우리도 좀 몸을 좀 사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시장 대응은 상승과 하락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굉장히 개인분들이 조심해서 그냥 같이 좀 관망의 관점으로 유지를 하실 필요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개별 이슈로 좀 큰 폭의 하락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본다면은 단기적인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,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
올 하반기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이슈가 해소되기 이제 한 3, 4일 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시장에 충분히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금리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0.25%까지 좀 상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. 한 0.1%에서 0.15 정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.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국 정부 옐런, 특히 옐런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치 보기, 그쪽에서도 눈치를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시장도 뭐 눈치 보기에서 이제는 좀 기대감으로 좀 전환이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뭐 또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그 노벨상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이 짙은 목소리를 내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. 네. 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걸 차분히 짚어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좀 몇 달 동안 참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입니다. 글쎄요, 이번 9월에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윤곽이 좀 드러날지 아니면 또 이번에 또 미루고 12월에 가서 또 그 석 달간 또 우리가 좀 괴롭힘을 좀 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.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윤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